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는지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을 합니다. 국민의힘 반응 들어보시죠. 2월 3일 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 후보자 임명 안 한 거에 대해서 헌재가 이제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 짜여진 각본이다. 당연히 헌재가 우연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임명을 강행하라고 민당과 헌재가 압박을 가할 양상이 올 거다. 그러면 헌재가 지금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앞으로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헌법재판관 성향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게 나중에 헌법재판 결과가 나오면 불복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불복의 우려를 해소하게끔 해달라. 마은혁 후보자 당신께서 사퇴하시는 게 좋겠다. 촉구하러 나온 거죠. 지금까지 아마 헌재 역사상 이런 식으로 이념적 편향성으로 가득 찬 이런 헌재 재판관들로 구성된 경우가 없었을 겁니다. 성침 부장님, 다시 한번 보시죠. 한덕수 대행 탄핵보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먼저 처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얘기입니다. 헌재 스스로 공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 기자가요, 조금 전 있었던 헌법재판소 브리핑에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마은혁 임명보다 다른 중요한 재판들이 많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현재 전달받은 게 없다라면서 말을 좀 아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이 지금 우리 법 연구에 진보 성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5명은 뭐죠? 나머지 5명은 보수 성향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8명이 전원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8명 중 5명의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3명이 주도한다고요? 문영배 지금 헌법재판관이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그냥 원오브 댐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주심 재판관은 정영식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3명의 진보 성향 판사 때문에 8명 전체가 편향 된 결정을 끌려다니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럼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는 아주 편향된 결정을 앞으로 할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이 추가되면 4대 5입니다. 4대 5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금 윤석열 의원이나 국민의힘 이쪽이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대로라면 진보 성향의 판사들은 이미 탄핵 심판을 파면을 결정해놓고 심판하는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탄핵 기각을 결정해놓고 심판하는 겁니까?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합리적으로 재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은 아주 편향되게 재판한다는 그렇게 내로남불식의 판결을 내릴 겁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진보 성향의 판사는 결정을 해놓고 무조건 파면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대로 가면 됩니다. 3대 5가 됐든 4대 5가 됐든 5명의 보수 성향 판사가 반대표를 하면 탄핵 기각됩니다. 지금 그 정도로 편향성 있는 그냥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하는 헌법재판소를 그렇게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놔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됩니다. 기각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로남불식으로 지금 진보 성향의 판사에 대해서는 기울인 판정을 내릴 것이다. 보수 성향의 판사들은 합리적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되게 위험한 행위입니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 헌법 수호를 위한 정신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들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만 제가 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침 부장님의 의견이니까 제가 논평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3분을 제외한 5분이 보수 성향이다라고 하셔서요. 짚어드리는 점은 김복형 재판관 경우에는 대법원장 임명이라는 거, 그리고 김영두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명 재판관이라는 점입니다. 송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지금 문제의 핵심은요. 아직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낼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와 속도가 지금 논의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그 문제에 관해서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은 굉장히 빨리 앞당겨서 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사실 사안이 굉장히 간명합니다.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 이것부터 빨리 가릴 필요가 있고 사실 5개의 탄핵소추 사유 모두 그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선순위와 속도거든요. 자,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서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완결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조기에 판단한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그것에 비해서 덜 중요한 지위에 있나요? 역시 헌법기관이고 내각을 통할합니다. 행정 수반이고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도 조속하게 진행해서 비슷하게 속도를 맞추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 속도와 우선순위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아니 누가 지명했냐 혹은 뭐 무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예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논의의 본질을 비껴가는 것입니다. 제가 살짝만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저희 방송 시작 직전에 나온 이 보도를 보면요.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마은혁이 재판관 임명 판결 관련해서 이제 3일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최상목 권한대행 사무실 측에 이 관련된 서면 자료를 오늘까지 급하게 제출을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월 3일로 판결 일자를 확정을 시켜놓고 그럼 지금까지 자료 심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답을 정해놓고 한 달 만에 쾌속으로 결정을 냈다라는 결론만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 정부기관은 반년 가까이 이제 부처 장도 없이 마비가 되는데도 방치를 했으면서 본인들의 어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이 한 달 동안 사실 졸속으로 결정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기관 이기주의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네. 제가 하나만 좀 질문드리죠. 제가 방송 전에 오랜 그 판사 출신 변호사분께 전화를 한 통 드려봤어요. 네. 지금 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다음 주 월요일 날 결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판사들이 좌고우면하는 느낌은 있다. 뭐냐면 지금 4월 18일 날 이 문영배 소장 대행 이민선 재판관이 퇴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6인 체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지금 굳이 9인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4월 18일 전에 선거 못하면 본들 나가고 그렇게 되면 또 6인 체제로 논란이 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재판관들이 왜 나중에 그런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이런 오해를 받느냐. 뭔가 재는 느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만약에 그 변호사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예, 판단이다.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이 그러니까 지금 4월 18일 날 퇴임하는데 그에 맞춰서 판결 내리지 마라.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두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그러니까 판결을 그러면 지금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 퇴임 이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보수 정당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이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이 지금 8인 체제에 빠져버리면 6인 체제가 되면 사실은 지금 이 뭡니까 의사 정족수가 원래 7명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완전히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두 사람이 그러니까 퇴임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2월 4일 날 지금 마은혁 지금 후보자에 대한 이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조건 임명 강행으로 나올까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인숙 방통위원장 그 탄핵 그 심판 결과가 4대4로 나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4명도 그럼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 꼭 5대3이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잠깐만요. 홍 변호사님. 권한쟁의 심판 그 가결 정도수는 어떻게 됩니까? 과반수를 합니다. 과반수예요? 출석 재판관의 그럼 5명이 과반수이기 돼야 되는 때문에 거예요? 8명이면 5명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지금 이인숙 방통통신위원장처럼 이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나뉜다고 한다면 그 마은혁 이 재판관이 임명된다는 보장도 없는 보장이 거예요. 없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이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느냐. 이건 외신을 보면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이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불안한 시선이 뭐냐면 선출된 권력의 정치적 공백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한국은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정 안녕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된 권력에 대한 탄핵 여부를 빨리 심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